뭐 유전자 대사 이론에서는 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암이 잘 생겨. 근데 이거는 연관이 있지 원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부터 이제 진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암이 발병, 재발, 악화 바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류의학, 기존 의학에서 말하는 원인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주류의학이나 다른 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뭐 유전자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대사 이론에서는 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암이 잘 생겨. 뭐 바이러스 때문에 또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오토파지 기능이 뭐 망가져서 mTOR가 더 뭐 활성화돼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기와 혈이 약해서 막혀서. 대체의학에서는 뭐 저체온이니 저산소니 활성산소니 또 면역력이니 해독력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맞아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관이 있지 원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전부 결과이거나 유전자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태어나든 바꿀 수 없는 변화 불가능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찬착을 해서 치료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유전자 치료하겠다고 막 덤비죠. 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다고 탄수화물 제한한다고 하고 항노화제 뭐 노화가 나이가 문제면 항노화제 뭐 그것만 찾게 되잖아요. 그걸로 해서 되겠어요? 뭐 한의학에서 뭐 침뜸 이야기도 하고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고주파 온열기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하면 낫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만 하면 나으면 뭐하러 걱정을 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암 환자들은 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의사보다 더 자기 몸에 대해서 또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건 말고요.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러드리거든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것만 치료를 해서 낫는 게 아니거든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 더 예를 좀 들을게요. 특히 이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아주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라고 있어요.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이 모두 암에 걸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즉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도 기껏 55에서 65% 정도만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으면 암에 안 걸려요? 한 12%는 암에 걸려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그런 유전자를 돌연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암에 걸리지 왜?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란스 쌍둥이를 이제 찾아서 어떤 운명을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 한 명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을 것 같죠? 아니요. 1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거죠. 또 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명은 일본에서 계속 자라고 또 한 명은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로 그러니까 입양을 갔겠죠. 그 두 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한 분, 즉 입양한 가부들은 50대 전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래서 막 약 먹고 치료받고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일본 전통 방식으로 길러진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전은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것뿐 아니고 또 결정됐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방아쇠, 이 유전자의 방아쇠를 당기냐 마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암을 유전자를 당기는 건 누가 당긴다? 내 삶에 의해서 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병의 원인이고요. 악화의 원인이고 낫지 않게 하는 원인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나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가 들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네, 확률적으로는 가나요. 확률적.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률이지 나의 개념 하나를 놓고 볼 때는 확률이라는 건 all or nothing이에요. 즉 걸리냐 마냐인 거예요. 그 확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탕수수 농장, 즉 아시아 이 동남아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잘 사는 나라에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하러 갔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90살 넘은 그 노인은 건강해요. 날씬하고 여전히 활동적이고. 근데 자녀는 비만해서 막 약도 먹고 이래요. 손자, 손녀는 어떻게? 더 심각해요. 왜? 나이가 문제라고 하는데 같은
거의 유전자가 비슷한 그 한 가족에서 손자, 손녀들이 더 문제가 심각한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나이 든 사람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할까? 그건 전통적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나갈 때도 고추장 갖고 나가잖아요. 그 식습관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노동도 하고 이런. 근데 자녀들은 학교 공부한다 뭐 이런 더 잘 살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부족하죠. 음식은 서양인들과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망가진 거죠.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논문 하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큰 규모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와이의 이민자 중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암 사망률을 비교해 봤더니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본토의 사람들과 하와이에 사는 사람이 발생률이 현격히 5배 이상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분과 하와이에 거는 일본인과 하와이에 거는 백인은 거의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발병률이 거의 같다는 거죠. 다른 암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 그래서 결국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규모 연구였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은 주로 지방 섭취가 많고 육류 섭취가 많고 운동은 줄어들고 환경은 도시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왜 암이 늘어날까? 왜 암이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연적인 삶에서 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마음이 평화롭고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연에서 멀어서 주로 이렇게 사무실이라든지 운동 부족, 밤에 야근 이런 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식도 문제죠. 요즘 어떻게 패스트푸드 나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 패스트푸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빵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다 핫도그든 육류가, 즉 육류 소비의 증가. 물론 패스트푸드도 문제이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이 과거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쌓이고 이런 음식이나 운동 부족 이러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이런 것이 나의 몸을 혹사한 대가라는 것이 암의 원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은 노폐물이 쌓이겠죠. 배출이 잘 안 되고 해독을 못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고 그런 항상성이 깨지니까 면역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염증은 항상 만성 염증 상태이고 면역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상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생겨나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계속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이라는 것은 삶의 총체적인 질적 저하 그래서 세포가 변질된 것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워낙 편차가 크고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음식, 생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생활 리듬. 무슨 말이냐면 낮에 햇빛을 보고 많이 움직이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주로 앉아있고 움직임이 적느냐 또 밤에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잘 자고냐 이런 어떤 생활 리듬이 잘 맞춰주고 있느냐 이 생활 리듬, 신체 리듬. 세 번째로는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까지 합치면 4가지가 되겠죠.